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저희가 대망의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퍼스널 브랜딩 고도화 포럼 제1회 생성 AI 기반 퍼스널 브랜딩 구축 7D 프로세스 모델 설계에 대해서 프로젝트 페르소나 X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오프닝에는 정석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기소개, 그리고 플러스 현재 하는 일을 소개하는 게 바로 오프닝의 정석입니다. 프로젝트인 만큼 오프닝의 정석의 어떤 샘플로 자기를 소개하는지에 대한 걸 한번 제가 저를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식소통가입니다. 지식소통가는 당신의 브랜드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코칭해서 당신을 세상을 움직이는 영향력 그 중심에 가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프로젝트를 하고 토크쇼를 하고 매니지먼트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퍼스널 브랜딩 고도화 포럼을 통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대망의 1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파트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페르소나 X의 첫 번째 파트는 서론으로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정소영 WT 컨설팅 대표가 맡아서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이 무대에 선다는 게 굉장히 이 쟁쟁한 분들 앞에서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연구의 또 가장 중요한 첫 장이 저는 서론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필요성과 이 연구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퍼스널 마케팅 전문가로 이 기업이나 기관이나 개인들에게 트렌디드 콘텐츠, 이 서비스 전략을 기획하고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혹시 이 명제에 나는 반대한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마도 한 분 정도 제외하고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거의 지금 이 명제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시대에 2025년도를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필수다라고 동의하실 텐데요. 근데 불과 10년, 15년 전만 해도 우리 조현신 대표님께서 퍼스널 브랜딩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거다라고 외쳤을 때 아마도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보다는 퍼스널 브랜딩이 뭐냐?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시대가 흘러서 흘러 지금 2025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미 퍼스널 브랜딩이란 단어도 너무 많이 알고 있고요. 이제 정말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어느 직종에 있는 분들이든 다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마 이 연구에서 딱 첫 시작의 한 문장에 모두가 동의할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평생 직장은 이미 사라졌다 라고 많이들 응답을 하고 있고, 또 더 많은 수입을 위해서 나는 엔잡러를 희망한다 라는 의견들이 이 조사마다 과반수를 넘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브랜딩이 된다고 다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이 몇 가지 좀 포인트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그 디지털 소통 능력과 콘텐츠 제작 능력과 기획 능력과 이런 것들에 좀 어느 정도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본인의 그동안의 과거와 현재를 기록하면서 브랜딩을 해왔냐 하면은, 이제는 그런 역량이 좀 부족했던 분들도 브랜딩을 쉽게 할 수 있다, 디지털 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정의해 본다면 지금부터의 퍼스널 브랜딩에서 핵심은 이 AI 시대에 얼마나 차별화되게 본인의 포인트를 두고 브랜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더 고도화되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퍼스널 브랜딩은 단순히 자기 PR이 아니라 자기 PR을 넘어서서 나는 누구인지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자신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좀 전략적으로 차별화되게 제시할 수 있는 사람만이 브랜딩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더 고도화된 브랜딩이 필요하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퍼스널 브랜딩 구축을 위해서 조현심 대표님께서도 이 7단계 프로세스나 여러 가지 도구와 이 방법론들을 제시를 해주셨었어요. 근데 이제 이 프로세스를 좀 더 고도화해서 핵심이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프롬프트가 개발되거나 이 각 단계별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하고 알려가는 방법론을 찾고 해서 진짜 브랜딩이 되어가는 과정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이 진짜 긍정적으로 평판에 영향을 주는지, 주는 것이 시대의 그 호응에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깊이 연구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좀 명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상에 많은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진짜 자신을 브랜딩해서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제가 발표를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이상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브랜드와 브랜딩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개념을 발표하게 될 비즈니스 다학과 전문가 이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크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세 가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서론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랜드와 브랜딩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확실히 있음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본론에서는 그 브랜드와 브랜딩의 개념이 어떻게 종합적으로 이해가 돼서 정작 퍼스널 브랜딩의 개념에선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에서는요, 다시 한번 앞서 얘기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브랜드와 브랜딩의 개념을 많이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브랜드와 브랜딩의 개념을 확실히 설명하실 수 있었다는 분 얼만큼 계실까요? 브랜드라는 개념은요, 여기서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미래라고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대 언어의 역사를 가보면 브랜드는 투 번이라는 영어의 느낌을 가진 노르웨이어입니다. 그래서 무언가의 어떤 제품의 소유, 제품의 품질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내 거야 하고 소유를 증명하거나 어떤 제품에 대한 연도수를 기록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영어를 보시면 to burn, burn이라는 태우다, 화인하다라는 단어 앞쪽에 to가 붙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영어의 느낌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예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to, 미래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염두하셔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까지도 대중화가 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브랜드의 개념입니다. 즉 사람들도 누군가의 미래의 기대를 유발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상품력과 영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퍼스널 브랜딩이 뭘까요? 브랜드는 미래가치, 현재의 나의 간격을 만들어가는 것을 좁혀가는 모든 활동의 행위, 감성적, 기능적 측면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브랜딩. 그렇다면 퍼스널 브랜딩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되고 싶은 모습과 보여주고 싶은 모습, 또 타인이 인식하게끔 만들어지고 싶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한 경험적 가치를 살려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일종의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미래의 브랜드와 간극에 있는 브랜딩 사이에서 매번 경험하고 그 집합체를 통해서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바로 과정의 발견이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사실을 집중해야 합니다. 자, 이번 고도화 프로젝트를 통해서요, 함께 연구하고 또 각자의 영역에서 최대한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고도화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좀 더 나은 내가 되고 좀 더 나은 우리가 될 수 있는 영향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열심과 성심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의 이지연이었습니다. 다음은 퍼스널 브랜딩의 필요성 발표를 맡게 된 장두원이라고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게 도대체 퍼스널 브랜드가 왜 필요한가, 또 이제 그 자라나는 청소년과 또 청년들이 왜 이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를 갖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조현심 대표님의 논문과 또 이제 책을 보면서 저는 그 개인 브랜드 방정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좀 매료가 많이 됐었습니다. 재능, 훈련, 소통, 그리고 시간과 타이밍. 이제 읽고서 그냥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좀 찾고 싶었었고요. 저의 이제 브랜딩의 시작은 바로 이제 그 18개월 전, 19개월 전 정도에 나와 그다음에 이제 이후의 나의 모습을 비교하는 그런 이제 시작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발자취들을 기록하고 어떻게 데이터화하고 그리고 나의 자산으로 어떻게 축적을 할 것인지에 대한 포인트가 바로 이제 적고 SNS에다가 기록을 하고, 제가 이제 나중에는 이 다이어트를 좀 주제로
나의 이제 몸 관리를 주제로 책을 하나 준비를 해보고 싶은데 이것들을 이제 데이터로 축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진이나 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해서 저의 그 여러 가지 먹는 습관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어떤 지점들을 이렇게 좀 기록화로 하는 거에 있어서 퍼스널 브랜딩이 결국은 이제 기록에서 출발이 되고 나의 이제 변화된 전과 후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대중 또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논문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느끼고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평판 점수는 일종의 화폐와 같다. 점수가 높으면 넘치는 기회를 만날 수 있고 점수가 낮으면 기회의 문이 닫히게 되고 디지털 평판은 소셜 퍼포먼스 리뷰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온라인 리뷰, SNS 활동 등을 언급을 주셨는데 결국은 이것 자체들이 모여서 탁월함과 데이터로 승부할 수 있는 그 퍼스널 브랜딩과의 연결 지점들에 대한 내용들. 끝으로는 그 조현심 대표님께서 그 칼럼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해주셨었던 게 있더라고요. 이건 책에 나온 거는 아니었었고 세상에서 두 번째로 어려운 일은 남의 지갑에서 돈을 빼오는 일인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남의 머릿속에 내 생각을 넣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그 속담 격언으로 인용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조 대표님도 여기에 이제 사족을 달아주셨을 때 타인의 지갑을 여는 마케팅은 세상에서 두 번째로 어려운 일이고 타인의 생각 속에 자리 잡는 브랜딩이 가장 어려운 일인 셈이다. 그래서 우리가 AI에 대한 부분들 또 생성형 AI에 대한 어떤 기술 7단계 프로세스를 기점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같이 이제 연구원님들과 고도화 프로젝트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타인과 세상에 내가 하는 일과 나의 어떤 가치관과 좋은 선한 영향력을 어떤 식으로 심어줘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지점들을 이 퍼스널 브랜딩이 정말 앞으로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하고 이것들을 일찍이부터 그러니까 청소년과 청년의 나이 때부터 시작했을 때 앞으로 이제 자기의 진로를 찾아가고 또 미래를 열어가는 여정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의 필요성에 대한 발표를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퍼스널 브랜딩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할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최지호 연구원입니다. 저는 디지털 평판의 중요성과 디지털 시대의 페르소나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의 미래, 그다음에 디지털 시대의 퍼스널 브랜딩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평판은 작은 기회를 큰 기회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디지털 평판을 잘 관리하면 예상치 못한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작은 기회가 큰 기회로 이어지는 눈덩이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검색되어 보여지는 내가 실제의 나보다 더 쓸모있다고 인정받는 시대를 살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디지털 평판 점수로 좌우되는 퍼스널 브랜딩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간과 금전적 유한성이 존재하는 디지털 평판 시장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기 위해 퍼스널 브랜딩 전략은 페르소나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 브랜딩은 개인의 디지털 이미지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과정으로 이는 개인이 실제 모습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에서 디지털 평판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평생 현역으로 살아남기 위해 필수 요소가 됐고 경쟁에서 살아남고 지속적으로 선택받기 위해서는 이 차별화된 전략인 페르소나 브랜딩을 해야만 합니다. 페르소나 브랜딩의 또 다른 표현은 개인 디지털 브랜드인데요. 소셜 미디어는 개인의 디지털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강력한 디지털 브랜드는 취업 기회와 사회적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온라인에서도 전문성을 인식시키기에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 활용 능력은 협상할 수 없는 21세기 필수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페르소나 브랜딩은 어떻게 구축해야 될까요? 페르소나 브랜드는 축적된 콘텐츠의 총합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축적해야 되고 실제 한 일을 데이터로 기록에 남겨야 되고 그 모든 순간을 주인공처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퍼스널 브랜딩의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은 차별화와 신뢰성 구축인데
브랜드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자신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구축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중요하고, 신뢰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선택받기 위한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자신의 브랜드를 일관된 메시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퍼스널 브랜딩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존재감, 일관성,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이는 개인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신뢰를 쌓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대의 브랜딩 전략을 정리하면, 가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기록하고 자신의 분야에 대해 일관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며, 직업적 전문성을 디지털 공간이라는 곳에 효과적으로 보여줘야 하고요. 이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신의 브랜드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브랜드는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홍건표 AI 영화 제작소 대표 홍건표입니다. 그 생성형 AI가 어떻게 진화를 했고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을 알고 그 생성형 툴을 다뤄보면 앞으로 더욱 발전된 그런 미래의 그 기술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갖고 그 임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생각이 좀 더 잡힐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전체적인 그 발전 흐름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고 리터러시의 필요성이 우리 브랜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I 리터러시는 무엇이냐? AI를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합니다. 지금 생성형 AI가 이렇게 급부상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에서 AI 리터러시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대신 사회적인 영향이나 인간의 역할에 대한 철학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AI는 인간의 창의성을 대체할 수 없지만 효율적이고 일관적인 결과를 통해 전문성과 능력을 돋보이게 할 수 있다. 결론은 생성형 AI는 퍼스널 브랜딩의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발자와 비개발자의 전문가의 영역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개발자가 아닌 사람도 게임을 만들 수가 있고, 저같이 영화를 제작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도 영화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스튜디오나 스텝이나 배우들이 없어도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를 우리는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대규모 단체의 소통, 커뮤니티, 컨텐츠 비즈니스를 하나의 채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소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8년차 시소톡의 대표 문재호입니다. 지금 AI가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여기선 프롬프트라고 입력을 했는데 어떤 인풋된 리퀘스트를 요구를 하면 여러 가지로 AI라는 어떤 새로운 알고리즘을 통해서 결과를 아웃풋을 내는 도구를 저는 그냥 생성형 AI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검색 엔진 아니야? 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체가 내가 텍스트를 넣어서 어떤 글이라든지 자료를 얻고자 한다 그러면 알고 계신 챗GPT 쓰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얻고 싶으면 뭐 미드전이나 딜라라는 서비스를 쓰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상을 이끌어내고 싶다라고는 런웨이라는 쓰면 됩니다. 보이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내가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특정한 도구를 사용해서 사용하면 된다가 현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기술적인 얘기는 전혀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새로운 기술과 산업군이 나왔다면 그 패턴은 크게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거와 크게 틀리지 않을 수도 있으니 거기에 대한 고민과 행동과 생각은 꼭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퍼스널 브랜딩 구축 7단계 프로세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파트는 아마 여러분이 퍼스널 브랜딩을 시작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어떻게라는 질문의 답에 해당이 될 거예요. 바로 퍼스널 브랜딩 구축 7단계 프로세스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단계는요, 나의 아이덴티티를 찾기입니다. 자, 아이덴티티
라고 하면은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좀 어렵다가 떠오르시죠? 바로 퍼스널 브랜딩의 본질을 우리가 하나로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바로 나의 정체성, 바로 자아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여러분 이런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셨으면 해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에 사랑과 헌신을 쏟고 있는지,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질문이 상당히 되게 본질적인 철학적인 질문에 해당이 되죠. 하지만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게 된다면 나라는 사람의 존재 의미, 그리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진짜 미래의 모습, 그것들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의 가장 중요한 바로 이 1단계에서는요, 나에 대한 탐색을 통해서 자기 분석을 해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여기서 아이덴티티라는 건요, 현재 내가 아니고 미래에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정립하는 것, 그것이 퍼스널 브랜딩의 1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나라는 아이덴티티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하는데요, 바로 2단계는 오프라인 도구를 세팅하는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제 회사의 명함을 보여드렸는데요, 바로 나의 명함, 그리고 나의 프로필 사진, 여러분의 브로셔 또는 슬로건 같은 이 오프라인 도구들을 세팅을 하는 거예요. 이 도구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영역의 전문가로 자신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그러한 도구들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3단계는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온라인 도구의 세팅 부분에 해당이 돼요. 자, 여러분의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나타내고 있나요? 바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자신의 퍼스널 브랜드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걸로는 어떤 효과도 얻을 수 없죠.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플랫폼에 나라는 브랜드를 증명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지속적으로 올려나가야 해요. 바로 3단계에서는 이 온라인을 통해서 퍼스널 브랜드와 관련된 이 컨텐츠를 지속 발행함으로 인해서 온라인상의 여러분의 존재, 바로 여러분의 인지도를 높여나가야 합니다. 자, 다음 4단계 살펴보면요. 자, 이제 온라인에도 도구, 오프라인 도구도 세팅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4단계는 여러분의 브랜드 스코어를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자, 앞서 브랜드란 내가 진짜 원하는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 현재 지금에서 내가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노력의 과정 안에서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는 그 성과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4단계에서는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결과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브랜드 스코어를 쌓고 전문성과 신뢰를 강화하는 단계에 해당됩니다. 자, 5단계는요, 바로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의 포지셔닝을 구축하는 단계에 해당이 돼요. 퍼스널 브랜딩에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그 결과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서 우리 마케팅 용어로 브랜드 포지셔닝이라는 이 단어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포지셔닝이란 한마디로 어떤 영역하면 누군가가 떠오르는 거죠. 네, 퍼스널 브랜딩 하면 우리 조현주 대표님 떠오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영역과 관련돼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브랜드 포지셔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아마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아마 도전하고 해 오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이야기할 그 다음 단계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6단계는 네트워크의 확장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해당 영역에 명확한 포지셔닝을 잡았다고 하면은 이때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이게 혼자서 그냥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업계의 다양한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전문가 협업 프로젝트도 이런 일환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6단계에서는 이 네트워크를 확장해서 더 많은, 더 넓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보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 소개하도록 할게요. 바로 7단계는 선순환 프로세스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브랜드 아이덴티티도 정립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도구도 세팅하고 거기에서 스코어도 만들고 포지셔닝도 만들었고 네트워킹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이 파이널은 우리가 이것들을 지속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7단계에서는 선순환 프로세스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브랜드의 성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냥 퍼스널 브랜드가 아니라 강력한 퍼스널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자, 이 질문은 진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거나 또는 전문가처럼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최종의 퍼스널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 첫 번째, 여러분의 브랜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정체성은 명확한데 세상에 여러분의 가치를 전하는 것. 바로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세상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 세상 사람들의 어떤 가치를 전해주는지 비즈니스의 가치를 제안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것들이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언어적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최종적인 퍼스널 브랜딩이 되는 사람들은 바로 내가 정립했던 이 정체성을 비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일관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죠. 바로 일관성을 가지고 혼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연결돼서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며 여러분의 최종적인 퍼스널 브랜드를 만드는 것들을 너무나 응원드립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퍼스널 브랜딩을 꼭 선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생성 AI 기반 퍼스널 브랜딩 구축 프로세스의 필요성을 설명하게 된 사단법인 출산육아협회 이사장 양진입니다. 반갑습니다. 2015년도에 미국에서 아주 큰 발표를 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즈음하는 2015년에 태어난 친구들은 과연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장수 유전자 텔로미어를 검색했는데요. 여러분, 몇 살까지 살 수 있다고 나왔을까요? 미국에서 발표한 데이터에서 제가 놀랬던 건 그 뒷자리 마지막 숫자까지 너무 정확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142살입니다. 그래서 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142살까지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OECD 국가들이 142살까지 살아내야 되는 아이들은 과연 어떤 시대를 살까라고 하는 걸 숫자로 정의했는데 그 숫자가 3가지 영역에서 5가지 직업을 가지고 15가지 분야에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발표했어요. 제가 오늘 AI 기반 퍼스널 브랜딩 시대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왜 이런 얘기를 앞에다 얘기를 선도해 하냐면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이 공존해서 사는데 그것을 어떤 비율로 맞출 것이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훈련되고 습관되어져야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모사피엔스들은 AI를 먼저 접하면서 태어난 친구들이기 때문에 모든 기반을 AI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AI도 거기에 담아내는 문장이라든지 문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인문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누가 우위인지를 결국 구분해 나갈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브랜딩은 개인의 모든 속성과 능력의 통합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 속성과 능력의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기능적 요소와 비기능적 요소가 구분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기능적 요소는 감성적인 표현. 그럼 감성적인 표현은 무엇을 통해서 담아내야 될까요? 우리가 많은 책을 읽고 그 책에서 나의 생각을 더하고 그 생각이 합쳐져서 우리가 기능적인 요소에 더해졌을 때 그야말로 그 페르소나 X들이 만들어져도 각각 개인의 브랜딩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내는데 AI 브랜딩의 가장 큰 장점을 또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디지털 세계에 우리는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AI 브랜딩의 장점은 일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그 교육 과정들을
대입을 시켜다 보니까 나만의 개인화된 콘텐츠를 더 훨씬 전문적으로 찾아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걸 보고 내가 머릿속에 생각했던 수만 가지의 생각을 정확하게 통계와 분석과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활용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한계와 단점도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다양한 통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부정확성, 다양한 것들을 활용해서 이게 정말로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의존성의 증가도 굉장히 무섭게 생각했어요. AI를 활용하다 보니까 너무 편리성에 치우쳐서 진짜로 고민해야 되는 철학적 사고를 놓치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AI법에 대해서 지금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이건 또 확인할 거라고 생각하고, 창의성이 훨씬 더 커야 되는 시대가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복잡한 도입 과정도 단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아무리 생성형 AI가 발달해도 사람의 감성을 차지하는 건 80%, 그리고 기능을 차지하는 건 20%, 이 황금 비율이 정확하게 지켜질 때 우리가 우리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과정의 프로세스가 명확하게 정의되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소스들이 잘 버무려진다면 AI 브랜딩으로 우리가 미래 인재들을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AI로 브랜딩하는 남자 최재영입니다. 200명이나 오셔가지고 너무 떨립니다 오늘. 참고로 여기에 있는 이 강의 자료는요 3분 만에 만들어 3분 만에. 만약에 AI가 없었다면 저는 이거 만드는데 3일 걸렸을 거예요. 3일. 일단은 이제 선행 연구를 검토했고요. 네. 그다음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 대상자들을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건표 감독님과 저와 많은 전문가들이 가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했다는 얘기죠. 연구 대상은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겸임 교수로 있으니까 이제 저를 아마 섭외했고요. 홍건표 AI 영화 공작소 소장님도 모시고 왔고, 또 대표님도 오셔갖고 등등등의 전문가들이 참가했고요. 여러 가지 대화 나누고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하고 등등등을 했었습니다. 자, 인터뷰하는 방법은요 가장 중요한 게 진행자의 역할이에요. 진행자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실 거고, 이따 끝날 때 아마 포럼을 하실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저처럼 이제 AI 미친 남자가 있고, 또 AI 안 쓰겠다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하고 했을 때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대화를 이어나게 하는가 중요합니다. 끝난 다음에는요 인터뷰를 분석을 하시는데, 예전에는 분석을 하려면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챗GPT에 집어넣고 분석해달라 너무 잘해줍니다. 데이터 분석 너무 잘해줘요. 네. 그런 다음에 보고서를 쓰고, 그래서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거로 논문을 쓰던 상품 선정을 하던 등등등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FGI를 진행하는 플로우 차트는 요거와 같아요. 준비하고 실행하고 분석하고 보고하고. 네. 질문 장목 중요합니다. 저는 질문 장목도 챗GPT한테 부탁해요.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이 FGI 진행 과정은 아이스 브레이킹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토론하고 피드백하고 등등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FG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박사 논문은 FGI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석사 논문 쓰실 때 양적 조사도 필요하지만 질적 조사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AI의 미친 남자 최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퍼스널 브랜딩 구축 7단계 프로세스 모델인데요. 이 관련해서 3가지 목차로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첫 번째는 이 퍼스널 브랜딩 구축 프로세스 모델 설계에 활용한 아이디어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이제 자기 PR을 넘어선 이 시대에서는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하다는 거는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이제 이거를
퍼스널 브랜딩 구축 7단계 기존 모델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프로세스 모델의 대표격인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를 연구하며 이 퍼스널 브랜딩 구축 프로세스 모델 설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는 탐색, 정의, 아이디어, 프로토타입 제작, 테스트 이렇게 흐름을 따릅니다. 결국 디자인 싱킹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점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며 시각화, 가시화하고자 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할 이 고도화된 퍼스널 브랜딩 구축 7D 프로세스 모델은요.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정이나 이런 순서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줘야 하고 각각의 단계를 구분지을 수 있는 명확한 키워드로 정의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퍼스널 브랜딩 방정식과 기존에 있던 7단계 프로세스를 결합해서 새로운 프로세스 모델을 완성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7단계 모델입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보시면은 디스커버 탐색 단계고요. 2단계는 디파인 앤 디자인 정의하고 디자인하는 거. 또 3단계는 디지털라이즈 온라인 도구를 세팅하고 콘텐츠를 디지털화하는 단계고요. 4번째는 디벨롭 개발 단계입니다. 5번째는 차별화, 6단계는 다양화, 7단계는 활성화 이런 식으로 7단계에 거쳐서 각각의 그 단계가 가시화 이렇게 명칭이 정의되고 흐름이 보이는 이런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더 나나스토리 대표 신유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 맡은 부분은 생성 AI 기반 퍼스널 브랜딩 구축 7D 프로세스 모델 설계 제안입니다. 일단 그 생성 AI를 활용하기 전에 기존 퍼스널 브랜딩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 그리고 그 1인 브랜드로서 뭔가 해나가는데 블로그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디자인을 한다든지 나를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비용적으로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AI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성 AI를 활용해서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그 장점은요. 일단 첫 번째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직접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 아니면 전문가한테 맡겨야 됐던 부분들을 AI가 도와줌으로써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화된 콘텐츠 제공을 할 수가 있어서 나한테 맞는 콘텐츠를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발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평판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멀티미디어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AI를 활용해서 블로그에 글을 쓰고 그 블로그의 글을 또 챗GPT한테 인스타그램에 쓸 내용으로 글을 만들어줘라고 하면 사실 금방 뚝딱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기획해줘라고 하면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주고요. 그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는데 한 가지의 콘텐츠를 가지고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또 AI 큰 장점이고요. AI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AI 적응을 하셔가지고 저는 AI를 충분히 같이 활용하면서 따라가기보다는 같이 리드해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내어주는 하나의 그냥 기술일 뿐입니다. 너무 우리가 기술에 의존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각자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약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AI는 하나의 도구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시고 나한테 맞게 내 브랜드에 맞게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AI를 잘 활용해서 브랜딩을 구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파트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결론 및 시사점 그리고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발표하는 조연심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그냥 하나로 딱 하면 디지털화
그냥 오프라인에서만 열심히 잘 살면 됐는데 연결된 온라인 세상에서도 나의 존재감이 없으면 이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시대다. 이걸 또 감안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럴 때 기존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매스미디어가 주로 활용이 됐죠. 지금같이 이런 TV나 아니면은 뭐 광고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는 돈 많은 사람들 외에는 자신을 드러낼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이 생성 AI가 왔을 때 가장 좋았던 포인트는 뭐냐면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 생성 AI로. 우리를 디지털에 온라인에 드러내는 방식은 컨텐츠로 드러내는데 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이 생성 AI 도구의 이 발전이 아주 눈부시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나를 드러내기가 쉬워졌다. 그래서 아마 이 생성 AI 기반의 퍼스널 브랜딩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들 공감하시게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한계가 있습니다.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는 뭐냐면 첫 번째 생성 AI 기반으로 이거를 정말 성공시킨 사례가 아직은 없습니다. 전체 7단계 중에 1단계라든지 지금 콘텐츠를 만드는 뭐 한 3, 4단계를 활용하는 부분들에는 좀 접목을 하고 있지만 진짜로 이게 디지털 평판을 좌우해서 퍼스널 브랜딩의 성공 사례로 가는 부분들은 지금 시간을 거치고 이렇게 좀 더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 고도화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대상을 세분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FGI를 통해서 저희가 연구를 대상한 분들은 다 그 분야의 고수들, 그다음에 생성 AI나 이런 부분들을 이미 잘 쓰고 계시는 분들 대상으로만 지금 일단 이 브랜딩 이거 프로세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여쭤봤기 때문에 이걸 좀 어린 나이나 청소년이나 아니면은 실제 사회의 초년생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직업을 얻어야 되는 그런 제2의 경력을 가져야 되는 분들한테 적용했을 때도 이 부분들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부분들은 조금 더 이 연구를 좀 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화 가능한 그 어떤 그 각 7단계에 맞는 실제적인 어떤 프롬프트 개발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강화되어 있는 건 1단계가 강화되어 있고 2단계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3단계, 4단계, 5단계 그리고 실제 AI를 활용해서 규칙적으로 콘텐츠를 발행하는 걸 관리하는 그런 AI 도구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평판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키워드 분석을 데이터 베이스로 분석해서 분석 데이터 결과로 무언가를 예측해 주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 안 해봤거든요. 이론으로 있는 것까지는 확인했지만 제가 직접 그것까지를 테스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한 프롬프트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도 지금 현재 향후 과제로 남아져 있습니다. 이 연구가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퍼스널 브랜딩 하는 것도 힘든데 왜 퍼스널 브랜딩에 AI를 접목하느냐? 힘들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많이 걸리는 그 시간을 생성 AI를 활용하면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다. 이거는 강점으로,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일반화되고 고퀄이지만 누구나 예측 가능한 콘텐츠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발행한다고 해서 디지털 평판에 이 사람이 어떤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포지셔닝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은 사실은 저는 아직은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신이 스스로를 자신의 분야의 전문가로 만드는 거, 그 부분들에 대한 연구는 AI 도움을 받더라도 본인이 깊이 있게 해야 되는 건 할 것 같고요. 전문가처럼 보이는 이 영역에 AI의 도움을 좀 받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거는 좀 예측해 보면서 요거에 관련돼서 다양한 교육 과정들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이 단체에서 이런 포럼이라든지 연구들이 계속 이어져서 퍼스널 브랜딩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시대에 그 효과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부분으로 이번 이 논문의 기대 효과까지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제1회 2025년 퍼스널 브랜딩 고도화 포럼 1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부를 진행해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게스트로 우리 정소영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우리 정소영 대표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디지털 커머스와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교육 전문기관 더블티 컨설팅 대표 정소영입니다. 저는 퍼스널 마케팅 전문가로 세상의 기업과 기관 그리고 개인들에게 트렌디드 컨텐츠 마케팅이 무엇인지를 교육하고 컨설팅하는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12명의 전문가들이 퍼스널 브랜딩과 생성 AI를 결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발표하는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본인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야와 관련해서 오늘 발표가 어떠셨는지 좀 소감이라든지 이런 것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 주제 하나의 주제를 두고서 이제 각자의 분야에 계신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또 재해석을 하실 수 있구나. 그게 뭔가 큰 틀을 벗어난다기보다는 비슷한데 그 안에서의 미세한 차이들, 네, 그리고 각자의 약간씩 얹어진 그 견해들, 네,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제가 하고 있는 분야 자체가 마케팅이고 또 교육, 컨설팅 쪽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육 컨설팅은 뿌리 깊은 학문으로 딱 무게를 잡고 움직이지 않는 틀 안에서 마케팅은 굉장히 유연하고 빠르게 시대에 대응에 좀 발맞춰 나가야 되는 그 두 분야가 같이 있는데 오늘 함께 참석하신 이 여러 전문가분들이 그 양쪽의 갈래의 무게를 다 두고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이 두 방향 모두에서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본인이 발표했던 분야가 있잖아요. 그 발표했던 분야를 키워드 하나로 정의한다면 어떤 키워드로 정의할 수 있었을까요? 발표 부분만을 본다면은 퍼스널 브랜딩의 고도화라는 어떤 언급인 것 같아요. 그동안의 퍼스널 브랜딩과 앞으로의 퍼스널 브랜딩은 다를 것이다. 그래서 이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그 다름을 예견한다고 저는 한 문장으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프로젝트 페르소나 X는 네모다. 뭐뭐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하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의 그 블랭크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로젝트 페르소나 X는 타임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싶고요. 우리가 지금까지의 걸어왔던 과거의 시간들, 그리고 현재라는 시간, 앞으로의 시간, 이 시간들에 대한 축적과 앞으로의 우리가 투비가 되고 싶은 그 시간 안에서의 간극을 좁혀나가는 이 퍼스널 브랜딩, 이 시장 안에서 각자가 또 살아온 전문가들의 시간들이 합쳐져서 함께하는 프로젝트라서 이게 굉장히 폭발적인 내재화되는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기대를 하고 앞으로도 저의 분야의 전문가로서 열심히 이 프로젝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퍼스널 브랜딩 고도화 포럼에 우리 정소영 대표님의 키워드를 2개를 뽑자면 고도화와 타임, 이렇게 2개로 뽑아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계속 이어지는 프로젝트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윤 대표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 나다운 나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기록하는 더 나나 스토리 대표 라이팅 시온 신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12분의 이 자신의 분야를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들을 함께 해보셨는데요. 오늘 소감이 어떠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을 한자리에서 뵐 수 있었고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내가 발표했던 분야를 딱 단 하나의 키워드로 소개한다면 어떤 키워드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도 같이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발표했던 분야는 그 7D 프로세스에 각각 활용된 AI들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생성 AI는 한 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한 팀인 효과다. 그래서 한 팀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추천을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프로젝트 페르소나 X는 네모다. 프로젝트 페르소나 X는 브랜딩이라고 생각합니다. 투비 내가 되고 싶은 모습에서 as is 지금 모습에서 투비가 되기까지의 오늘이 꼭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유진 대표님의 키워드 2개를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는 한 팀, 원팀, 네, 원팀이라는 네. 키워드와 두 번째 키워드는 브랜딩이다 라고 해서 원팀이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옮겨가는 어떤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누군가의 비즈니스를 돕는 자로서 비즈니스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또 확장 가능한 분야를 설계하고 자연스럽게 연결함으로써 그들의 성장을 돕고 있는 비즈니스 다각화 전문가 이지연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성 AI와 퍼스널 브랜딩의 어떤 그 구축 프로세스에 관련돼서 연관성도 발표하고 되게 많은 것들을 함께 했는데 오늘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과 유통업을 하고 있고 또 공부를 교육학을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육학의 또 선구자이신 존 듀이가 했던 말이 좀 기억이 납니다. 경험의 재구성, 경험의 집합 자체가 브랜드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제가 전공했던 그 분야까지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서 뭔가 재구성이 된 듯한 느낌, 아주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본인이 발표했던 분야를 단 하나의 키워드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키워드를 추천할 수 있는지 들려주시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키워드일 것 같아요. 재구성의 발견. 한 일에서의 연관성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믿고 자신감 있게 갈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제대로 된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닐까. 경험의 재구성, 이건 정말 중요한 말일 것 같아요. 첫 번째 키워드를 경험의 재구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 프로젝트의 제목이죠. 우리의 팀명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페르소나 X는 네모다. 저는 약간 상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나리자. 모나리자가 약간 명품의 그 그림인데 뭔가 눈썹이 없잖아요. 무언가가 없는데 발견된 명품의 구성, 이거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나리자라는 말로 저희 대표님께서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열심히 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모르고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모두여서 가능한 일입니다. 나의 발견으로 시작돼서 너의 발견, 우리 모두의 발견이 될 수 있는 그런 고도화 프로젝트입니다. 리얼리티를 꿈꾸시는 분들, 진정한 리얼리티는 브랜드와 브랜딩 사이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자신감을 갖고 누구도 연결할 수 있는 바로 그 고도화 프로젝트 PPX와 함께하는 기분 정말 좋습니다. 감동이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지연 대표님의 그 두 가지 키워드, 첫 번째는 경험의 재구성, 두 번째는 모나리자. 아주 상징적으로 많은 분들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연에 1만 명 정도 청년들과 소통하고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는 장두원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생성 AI와 퍼스널 브랜딩의 어떤 관계, 프로세스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을 발표하는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이렇게 뭔가 어떤 한 분야를 이제 넘어서 그 초지일관의 이제 정신으로 활약하고 계시는 여러 이렇게 대표님들과 조현심 대표님과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경험들을 많이 또 체득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지식의 향연의 장이었습니다. 자, 본인이 발표했던 그 부분을 단 하나의 키워드로 소개한다면 어떤 키워드로 소개할 수 있을까요? 그 대표님 책에도 나오는 부분인데 계획된 우연의 연속 집합체이다 라고 좀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로젝트 페르소나 X는 네모다 했을 때 어떤 걸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저는 나다움을 진정으로 발견하는 그런 이제 여정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프로젝트 페르소나 X는 나를 찾는 여정이다. 그리고 내가 발표한 부분으로는 어떤 조작된 기억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겠네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에서 콘텐츠 제작을 맡고 있는 최지호라고 합니다. 네, 오늘 포럼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들려주시죠. 다양한 전문가분들이랑 같이 이런 자리를 할 수 있어서 일단 영광이고, 약간 외면했던 AI를 이제 진짜 받아들이면서 제가 만들고 있는 콘텐츠에 어떻게 녹일 수 있는지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본인이 발표했던 분야를 단 하나의 키워드로 소개한다면 어떤 키워드가 좋을까요? 페르소나 브랜딩은 필수. 자, 그러면 우리 프로젝트 페르소나 X는 네모다 했을 때 어떤 키워드로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살아남기 위한 필승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프로젝트에 우리 최지호 씨가 정리한 건 필수와 필승이다. 그러면서 AI는 이제 꼭 같이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홍건표 AI 영화 공작소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건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제1회 퍼스널 브랜딩 고도화 포럼에 함께 하셨는데요.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전문가분들과 이렇게 그 논문에 대한 내용을 서로 토론하고 발표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이제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여러 브랜딩에 대한 여러 그 과정들을 오늘 좀 직접 들을 수 있어서 매우 감명 깊게 느끼고 있습니다. 본인이 발표했던 분야를 단 하나의 키워드로 소개하자면 어떤 키워드로 할 수 있을까요? AI 리터러시의 중요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프로젝트 페르소나 X는 네모다 했을 때 어떤 말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좋을까요? 영역의 확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하자면 AI 리터러시의 필요성 그리고 영역의 확장이라는 단어로 우리 홍건표 대표님이 오늘 이 포럼에 임하는 본인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두 가지 키워드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룹 네트워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시소톡의 대표 문재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평상시 본인이 하던 거와 다르게 지금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포럼을 지금 진행을 하셨는데요.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들려주시죠. 당황스럽게 시작을 해서 마무리는 반성으로 끝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대감이 좀 큰 그 상태입니다. 아, 네, 기대감이 크다. 본인이 발표한 내용을 단 하나의 키워드로 소개하자면 어떤 키워드가 좋을까요? 제가 맡은 파트는 생성형 AI의 이제 구성 부분이었었는데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더라고요. 본 자체가. 근데 저는 생성 AI 서비스의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시작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프로젝트 페르소나 X는 네모다 했을 때 어떤 키워드로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저의 이틀 전 처지하고 똑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빛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게 큰 광명인지 가느다란 빛인지는 뭐 좀 더 가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오늘 시간은 가느다란 빛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 브랜드의 비즈니스의 성장을 돕고 있는 브랜드앤피플 대표 최은입니다. 네,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신 대표님을 만나서 굉장히 오늘 인상적인데요. 오늘 포럼에 함께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오늘 그 퍼스널 브랜딩 그리고 생성형 AI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평상시에 혼자 고민했던 것들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자신의 관점 그리고 논문의 내용들을 다루는 시간이 저에게는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한국의 퍼스널 브랜딩 시장이 확대되는데 되게 큰 가능성을 느낀 되게 유의미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본인이 발표한 그 분야와 관련돼서 오늘 단 하나의 키워드로 이거를 소개한다면 어떤 키워드로 하면 좋을까요? 저는 퍼스널 브랜딩 구축 프로세스를 소개했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찬스다. 바로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현실로 만드는 기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멋진 키워드로 딱 그 하나를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희 프로젝트 페르소나 X는 네모다 했을 때 어떤 키워드로 마무리하면 좋을지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차원 더 나가서 페르소나 X는 엑셀레이터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의 이제 개인으로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데 실은 5년이라는 시간이 들었다면 이 페르소나 X라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AI와 퍼스널 브랜딩 이 공식을 잘 활용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5년이 1, 2년으로 단축될 수 있다. 그래서 엑셀레이터라는 단어 떠올려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출산육아교육협회 이사장 양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혀 상관이 없는 분야에 계실 것 같은 우리 양진희 사장님이 오늘 퍼스널 브랜딩과 AI가 결합한 이런 그 고도화 포럼에 함께 하셨습니다. 소감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과거에는 어떤 것을 잘하는 것이 전문직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좋은 일이 되고
바라는 일을 하는데 바람직한 일이 되는 세상이 돼야 되는 과정에서 이 퍼스널 브랜딩은 각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주는 어른으로서 꼭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이 맡은 분야가 굉장히 어렵다고 바꿔달라고까지 하셨는데 AI 기반의 퍼스널 브랜딩 구축 프로세스가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하셨는데 그걸 단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를 하자면 어떤 키워드로 정리하면 좋을까요? 저는 융합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AI라는 말만 들으면 되게 어려워라고 생각했는데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 최재용 교수님이 지금 잘 쓰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잘 쓰고 있는 것조차도 몰랐지만 제가 갖고 있는 역량을 AI를 조금 더 활용한다면 분명히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로젝트 페르소나 X는 네모다 했을 때 어떤 키워드로 마무리할까요? 저는 더 나감. 네, 그래서 저같이 그 주제를 바꿔달라고 할 정도로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한 발씩 더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조현심 대표님이 만들어주신 건데요. 네, 디지털융합교육원의 원장 최재영입니다. 저는 전국적으로 AI 강의를 하고 있고 또 AI 강사들을 교육해서 양성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논문 기반으로 이게 본인의 분야를 발표하는 이 퍼스널 브랜딩 고도화 포럼에 함께 하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의 오프라 윈프리 조현심 대표님 대단하다. 어떻게 논문을 가지고 이런 포럼을 만들었을까. 정말 저는 감동입니다. 감동. 본인이 발표한 분야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발표한 분야를 단 하나의 키워드로 소개한다면 어떤 키워드로 소개할 수 있을까요? 발표한 분야는 이제 FGI를 활용한 이제 연구 방법론이었는데요. 그거보다는 일단은 이제 많은 분들이 AI를 써보지도 않고 좋니 나쁘니 막 그러는데 일단은 써보기나 했어. 정정 우리 회장님의 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프로젝트 페르소나 X를 단 하나의 키워드로 정의하신다면 어떤 키워드로 정의하고 싶으신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생성형 AI를 잘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은 나눠질 거예요. 잘 쓰는 사람들은 더 연봉 높아지고 브랜딩이 될 거고 안 쓰는 사람은 이제 그냥 정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종 키워드는요. 써보고 실천하자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에서 디자인 총괄을 맡고 있는 최유정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논문 기반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오늘 소감이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는 역량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앞으로 시간을 통해서 더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발표한 분야를 단 하나의 키워드로 소개한다면 어떤 키워드로 소개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발표한 부분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 같아요. 모든 이렇게 펼쳐져 있는 과정들을 하나로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로 딱 정리하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핵심. 자, 그러면 우리 프로젝트 페르소나 X를 단 하나의 키워드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프로젝트 페르소나 X는 저에게 퍼스널 브랜딩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그동안은 이제 MU의 직원 최유정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앞으로 최유정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걸음을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모니터 뒤에 숨지 않고 나와서 열심히 성장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1회 퍼스널 브랜딩 고도화 포럼이 무사히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생성 AI 기반 퍼스널 브랜딩 구축 7D 프로세스 모델을 중심으로 12분의 전문가가 자신의 분야와 연관해서 퍼스널 브랜딩과 AI의 이 필요성과 활용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부분들을 통해서 향후 퍼스널 브랜딩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적용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브랜딩은 화려하게, 비즈니스는 은밀하게, 그리고 당신이라는 브랜드는 위대하게 오늘 첫 시작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